네, 두 번째는 이제 가격 조건입니다. 가격 조건은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과연 거래되는 이 거래되는 통용되는 통화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통화를 하느냐. 보통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달러가 되겠죠. 뭐 유로화도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중국 그렇죠. 화폐 굴기라는 편도 나와서 이제 위안화 굴기해서 위안화도 이제 많이 쓰려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거의 유심히 봐야 될 게 바로 이렇게 돼 있죠. 정형거래 조건 인코텀스 2020. 그러니까 이 정형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정형이라는 표현이 좀 프레임, 규격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기 있죠? 그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판매할 때 우리 이런 사람 없어요. 가서 아저씨 엉덩이 쪽 고기가 한 주먹만큼만 베어주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이제 가보면 예쁘게 딱 규격 맞게 안심, 등심, 제비추리, 뭐 붓제살, 치맛살 뭐 다 나눠놨어요. 그리고 팩에 딱 포장을 해놨죠. 그때 그렇게 소 한 마리의 소로부터 뼈를 그렇죠, 분리시키고 뼈를 분리시키고 판매하기 이렇게 그렇죠. 이 부위마다 딱딱 나누는 그분들의 직업을 정형사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벌써 느낌이 오죠. 정형사의 그 하시는 일은 뭘까요? 형태를 만들어서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얘를 뭐라 했다? 정형 거래 조건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럼 정형 거래 조건은 무엇이 있는가 보면 자, 이것을 설명하고자 이제 인커텀스라는 것을 나오게 되겠죠. 인터내셔널 챔버 오브 커머스라 해서 ICC 그렇죠. 거기에서 만든 거예요. 뭘 만들었는데 국제상업회의에서 거래를 할 때마다 그렇죠. 조건을 만들게 되면 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나중에 클레임 발생했을 때 보험료는 네가 냈네. 뭐는 네가 냈네. 운임은 네가 내고 뭐는 네가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 합의해서 언제 물건을 팔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만들어 놓을게. 규격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 중에 하나씩 골라. 이게 바로 빠른 거래를 위해서 또 나중에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이러한 그 국제 규범을 만든 게 바로 인커텀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EXW 이거 뭐라고 하는데요. Xworks 공장 인도라는 거니까 공장 인도 무엇일까요? 물건값이 가장 싸겠죠. 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서 주면 됩니까? 예, 내 창고에서 주면 됩니다. 내 창고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아저씨 이 사과 한 박스 주세요. 사과를 제일 싸게 살 수 있죠. 어디 가면? 예, 사과 농장 가면 제일 싸죠. 그럼 우리 모두가 사과 농장 가야겠네요. 충북 예천에 그렇죠? 충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에 그렇죠? 충주에 가서 사과 한 상을 샀어요. 그냥 갑니까? 차 몰고 가야 돼? 뭐 들고 옵니까? 걸어옵니까? 고속버스 타요? 고속버스 비용이 더 들죠? 기름값이 더 들어요. 그래서 사과를 가장 경쟁력 있게 먹는 방법은 지갑을 아니죠. 휴대폰을 든다. 집 앞 슈퍼로 간다. 사과를 달라고 한다. 결제를 한다. 재난소득 띵동 그렇죠. 그게 가장 싸게 먹는 방법입니다. 좀 싸게 먹겠다고 현 산지에 가서 그럼 봉고차에 가지고 가야죠. 그럼 한 상자에 사면 한 상자만 사야 됩니까? 아니죠. 한 50상자 사야 이제 그 유통비용도 많이 떨어지니까 50상자 사다 놓고 집에서 먹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다 썩죠. 그래서 가격은 제일 싸지만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격은 비싸지만 가장 편한 방법은 뭡니까? 그렇죠. 쿠팡, G마켓, 인터파크, 그렇죠. 11번가 주문하면 띵동 새벽에 또 오잖아요. 눈도 못 뜨면서 문을 쓱 열면은 와 있죠? 새벽 배송에 와 있어요. 편해요, 안 편해요? 굉장히 편하죠. 대신 여러분들 뭘 부담했습니까? 배송료 2,500원 내야 되고, 가격이 뭐 그 가격은 내가 찾았을 때 가장 싸다고 찾았지만 그게 가장 편한 거야. 어디까지? 내 집 앞까지. 내 집 앞까지 갖다 주는 게 가장 편하죠. 대신 가격은 가장 비싸겠지만 편한 거 찾으면 집 앞까지 갖다 주는 거고 내가 발품을 팔아서 싸게 먹겠다. 그럼 가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그게 가격이 쌀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 미국에서 생산한 체리를 한국에 와서 이제 홈쇼핑에서 팔고자 합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체리를 한국 홈쇼핑까지 와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농장에서 샀어요. 이건 진짜 죽음입니다. 농장에서 샀어요. 어떻게 됩니까?
농장에서 한국까지 이동시킬 트레일러 기사 찾아야겠죠. 찾았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뭐라고 해요. 알았다고 해서 여기 와서 뭐 해야 됩니까? 뭐 체리 갖고 나가야 되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수출 통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거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다 관세사라든지 복합 운송 주선이 다 해주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복잡하게 만들어 보려고 내가 일일이 다 해보겠다고요. 지금 어렵게 하니까 다 해서 서류해서 배 싣고 선화증권 받고 뭐하고 도착을 했어요. 여기서 또 이제 보세창고 가서 물론 관세사가 해주지만 그죠? 내가 막 해서 다 했어요. 다시 창고 가지고 장사해야죠. 언제 이거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하청좀 그러니까 이런 거래를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한다는 얘기죠. 자, 뭐 FCA나 프리캐리어, 운송이 인도, CPT, CIP 이런 것들 다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뭐 많이 뭐 쓰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이 여기 있다고요. FOB하고 CIF 했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 이제 11가지로 나누어 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왜? 이 조건마다, 그죠? 8, 9, 10, 11, 뭐 1부터 7부터 해서 이 책임은 누구 거고, 이 책임 누구 거고, 누가 비용을 내고, 막, 그죠? 나중에 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게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왜? 법이잖아요, 법. 아니, 법은 아니, 그러니까 합의잖아요, 합의. 룰. 그렇죠?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 정확히 써놔야 됩니다.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세사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 개정하면 죽습니다.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합격했어야 되는데, 왜? 세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세법 개정이죠? 책이 매번 바뀌죠. 왜? 조금씩만 바뀌어도 다시 공부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살붙이기처럼 붙여 나가면 되지만,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짜증나는 거죠. 아, 작년에 됐으면 시간 안 해도 되는데 하듯이. 자, 이렇듯이 이것을 이제 정확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세사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서 합격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빠삭하죠.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수출 수입 통과할 때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넘겨야죠. 그렇죠? 세무는 이제 세무사에게 넘기듯이. 자, 이게 바로 인커텀스인데 사실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이 수업은 그런 수업이 될 수가 없죠. 그런 자세한 공부를 하시려면 예, 무역 실무를 한 6개월 정도 빡세게 공부시켜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게 찾아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서 인커텀스 쳐보세요. 아직까지는 제가 올라온 걸 못 봤는데 2010은 있어요. 관세사 이제 하시는 분들 보시라고 이제 이렇게 학원에서 강의한 것들 막 그림 그려서 배가 가고 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나오는데 좀 이제 곧 있으면 나오겠지. 이제 관세사 어떤 관세사 학원에서 찍어 오려면 여러분들 주말에 또는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켜놓고 보세요. 아, 저게 저런 내용이구나. 아, 배가 있네. 저건 뭐지? FCA 옆에다가 다 붙이고 책임이 바뀌네. 그다음에 뭐 운송인한테 넘기는 조건이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거기 가서 도착지 항구에서 물건을 나누어서 주기도 하네. 그렇죠? 인도 조건, 지정 장소 인도 조건이란 게 저런 거구나.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는 게 제일 이해가 빠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엔 조금 이제 시간도 없고 여건이 안 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찾아서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 가셔갖고 클릭해서 보시면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선적 조건입니다. 선적 조건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설명드릴 거 없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 것 중에 이제 가장 핵심은 요거죠. 선적의 시기와 분할 선적이란 것과 환적, 그렇죠? 환적. 선적 시기는 뭔데요? 선적 시기가 중요하죠. 왜? 선적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화물의 도착 시기가 결정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빨리 실으면 빨리 실을수록 빨리 도착하겠죠. 물건을 팔고자 하는, 그러니까 수입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물건이 빨리 와야 자기가 준비할 기간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런칭 또는 판매할 이런 예비 기간도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요구합니다. 빨리. 그러니까 우리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또 한국이 또 외국 바이어에게 가장 유명한 것 무엇이었죠? 품질 모르겠는데 한국 바이어 즉 한국 수출상들은 무조건 지키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납기예요, 납기. 정말 중요하죠. 납기. 약속을 합니다. 이 달이 제가 6개월 내에 해드릴게요. 다른 데들은 1년 걸린다는데, 저희는 됩니다. 1년. 1년 6개월 됩니다. 아, 그래요? 반신반의 하면서. 해보실래요? 돼가 안 될까요? 됩니다. 우리의 고속도로, 가장 유명한 경부고속도로. 세계가 깜짝 놀랐죠? 야, 저 나라에, 저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 저 나라에서 저 고속도로를 저 기간에 만들어내? 진짜 대단하다. 돈도요, 1km에 그 당시에 1억 정도 들었어요. 거의 한 400km인데 400억 들었으니까, 400km 좀 안 되는데 400억 들었으니까, 지금 보시면 상상도 못하죠. 웬만한 조금 20km 만드는데 뭐 몇백억 들어가는데, 400km 만드는데 400억 들어갔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렇죠? 크레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손으로, 도끼로, 그렇죠? 그냥 부셔내고, 터트리고 하면서 뚫어낸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했던 납기였어요, 납기. 공사 기간이죠. 이걸 맞춘다. 자, 그래서 이런 선적 시기를 표시할 때 이런 표시죠. 뭐, 신속히,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이런 막연한 표현은 이제 계약서상에 쓰지 않습니다. 왜? 신속히? 어떤 게 신속한 건데? 즉시? 뭐가 즉시야? 가능한 빨리? 가능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할 때는, 그렇죠? 선적 일자가, 운송 서류의 발급 일자는 선적 일자 기준으로, 그렇죠?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선적이 언제 됐냐에 따라서 바로 뭐가 결정되기 때문에, 도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 실느냐. 그게 선적 시기가 중요하고, 이제 아까 했던 분할 선적은 뭔데요? 분할 선적은 나누어서 실는 것을 분할 선적이라고 합니다. 분할 선적. 그렇죠? 분할 선적. 그런데 분할 선적이 좋은 건가요? 물건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서로가 이제 합의가 있겠지만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수입상인데 제가 수출상인데 물건을 이제 실어서 보내야 되는데 제 물건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이런 거죠. 그러면 커다란 의류업체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6m짜리 컨테이너를 가득 채워서 보낼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그래봐야 딸랑 박스 두 개라고요. 박스 두 개. 그죠? 200벌을 팔았어요. 200벌을. 뭐, 4개 합시다. 200벌이면 좀 크니까. 4개. 박스 4개인데, 이 박스 4개를, 요 컨테이너 하나 빌려갖고 다 보내면 다 비어서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이러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컨테이너를, 그렇죠? 하나를 딱 사서, 요 물건들을, 이런 소량의 물건들을 실어주는 이 운송업자들이 있어요. 그럼 사장님, 미국 가는데 컨테이너 있나요? 여기 4개 있어, 4개. 이거 좀 실어줄래?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해서 이 물건을 가져가요. 뭐 지정하는 장소에 갖다 주죠, 제가. 갖다 주면, 뭐 가지러 오기도 하고. 얘가 치마, 저거예요. 투피스. 그쵸? 여성용 투피스 그 의류인데, 요 두 개가 상의고, 요 두 개가 치마예요, 하의. 그런데 깜빡했어요, 제가. 야, 이거 분할 수정하면 안 돼. 하니까 뭐 그럴 일은 없지만 그렇죠. 지금 극단적인 상황을 또 설명하는 거잖아요. 또 우연히 이렇게 두 개가 가면 또 괜찮아요. 왜? 상하니까. 그리고 팔 수는 있죠. 이렇게 가죠. 두 개가 싫고 박스가 꽉 찼어요. 이 컨테이너가. 넥스트. 다음 손님들은 다음번에 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놀동산, 뭐 에버랜드 갔을 때 꼭 제 앞에서 끊기죠? 탁 끊겼어요. 얘가 딱 갔더니 황당한 거죠. 야씨, 이거 어떻게 팔아? 손님한테 우선 입으시다가 치마 오면 드릴게요.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 상품을 일시에 한 번에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할 선적을 뭐 한다? 금지한다는 그 사실을 계약서에 뭐 해야 된다고요? 명확히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분할 선적은 1회에 전량 선적하지 않고 2회에 나누어서 자,
분할선적 금지한다는 그런 명확한 문구라고 하죠. 문헌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야 여기 지금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 너 먼저 가고 너 다음에 가. 이거 투피스예요. 야 너 계약서 상에 분할선적을 금지한다는 내용 없잖아. 없죠. 없으면 안 이거 분할선적 할 수 있다는 조건이잖아. 없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썼어야죠. 밑에다가 분할선적을 금지한다. 이렇게 썼으면 내가 딴 거 빼고 너 넣어주지. 자, 이게 바로 분할선적이죠. 환적은 뭐, 그죠? 그죠? 환적은 뭘까요? 환적. 예, 환적. 아, 그렇죠. 뭐 한다고요? 예, 내렸다 실른다는 얘기예요. 내렸다가. 그 내렸다 실른다는 게 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컨테이너가 여러분들 한 1개월 전이었습니다. 또 세계 최대의 또 컨테이너선을 우리나라가 만들었죠. 2만 4천 개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컨테이너인데 컨테이너선이 이렇게 컨테이너 막 실죠 이렇게. 사실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면 지금 나가는 동영상도 어마어마할 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죠? 동영상 보면 좋은데 자, 한 달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가 이 배, 그쵸? 이거 이제 처음 만들었다고 이제 가서 이제 배 이름 이제 명명하고 거기 나갔었는데 대우조선 해양에서 만든 배예요. 이 길이가 400m예요. 400m. 400m. 항상 컨셉이 똑같아요. 하지만 저는 왜 그 방송국에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컨테이너 제일 큰 배 나오면 첫 번째가 길이 나와요. 400m. 그리고 꼭 얘기를 하죠. 무슨 장, 몇 개 크기, 무슨 장일까요? 야구장? 뭐 탁구장? 아니에요. 축구장. 안 변해. 축구장. 축구장 5개. 이건 항상 똑같아. 멘트 똑같아. 그죠? 높이 78m. 그죠? 폭 몇 미터. 그죠? 이러면 끝나. 이렇게 설명하면 아, 배가 솔직히 여러분 축구장 5개 묶기 400m 상상 가십니까? 안 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가서 보시는 게 제일 좋죠. 야, 입 떡 벌어지죠? 야,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 배는 어디 있는데요? 부산 신항에 있겠죠. 가보면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그걸 어떻게 봐요? 그러면요,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방법. 그, 거제도, 그렇죠? 통영 지나서 거제도로 가게 되면 이제 만드는 사진 보지 못해요. 그냥, 그 슬쩍 보는 거죠. 배가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크고, 그렇죠? 근데 이런 배에다가, 그렇죠? 이런 배가 들어가는데 물건이 몇 개 없어요. 그 항구에. 여러분들, 이렇게 항구에 배 한번 들어가게 되면 이거 입항료가 막 2천만 원, 3천만 원씩 나와요. 왜냐면 이 배가 아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항구가 있는데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항구 들어가다가 다 좌초되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도선사가 타서 살살 밀고 그 점검하고 어마어마하다고 입항료가. 그리고 내리고 올리고 여러분들 이거 몇 억 들어요. 그런데 이 지금 컨테이너 10개 내리자고 이 항구에 들어가 너무 아쉬운 거죠. 아깝고. 그러면 이 물건이 많이 내리는 큰 항구에 갔을 때 요 물건을 거기서 내려줘요. 여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내려준 다음에 거기에서 실어서 작은 배로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선장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와서 한번 내릴 거, 여기 가서 한번 내렸다가 또 내리죠? 그럼 뭐 한 거예요, 지금? 환적한 거죠, 환적. 그렇죠? 자, 그래서 환적은 운선 도중 다른 선박이나 운송기관, 여기서 뭐 선박이란 게 뭐냐면 배에서 옮기면 다른 선박이 되죠. 운송기관은 내려서 트레일러, 기차 또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옮길 수도 있잖아요. 하게 되면 환전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파손 낼 수도 있고 분실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목적 항까지 내가 원하는 항까지 직접 가는 배가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복합 운송의 경우에는 환적을 허용하는데 사실은 이게 만약에 도작이나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배가 있다면 굳이 이거를 뭐 환적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딱 조건을 걸죠. 얘는 환적하지 마시고 한 방에 보내주세요. 도작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포장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포장은 여러분들 우리가 포장 방법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포장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게장입니다. 게장.
그리고 내장, 그리고 외장. 자, 튼튼해야겠죠? 수출 같은 화물은 튼튼해야 되고, 포장 비용도 저렴해야 되고,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그래서 식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여러분들 박스에다가 표시를 하겠죠.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쉬핑 마크라 그래서 화인이란 표현 씁니다. 화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품의 가치를 최대한 잘 유지하고자 패킹. 그래서 포장은 반드시 필요한데 몇 번 한다? 예, 기본적으로 3번 한다. 게장을 우리가 개별 포장이라고 하죠. 내장은 또 개별 포장된 것들을 박스로 싸는 게 내장이고요. 그런 박스들을 또 넣는 게 외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쿠쿠다스나 빼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빼빼로를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건 그냥 박스, 녹색 박스, 빨간 박스, 그 박스 보죠? 걔가 내장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었죠? 예, 비닐 포장 게장이 있겠죠. 또는 초코파이 하나 드실 때 그 초코파이 그 포장지 붉은색 포장 게장 걔네들을 12개 또는 24개 또는 48개씩 넣어놓은 그 박스가 내장. 걔네들 이 내장된 박스를 갱지 박스에다가 20개씩 30개씩 50개씩 넣는 게 외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포장을 3번 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그럼 컨테이너를 뭐라고 하냐면 상징적인 의미로 제4의 포장이라는 표현 쓰죠. 왜? 얘도 포장해 3번 했잖아요. 그런데 컨테이너도 자세히 보니까 얘네들이 쌓여있잖아요. 외장된 애들이. 그러니까 컨테이너도 일종의 뭐다? 일종의 포장의 개념으로 봤구나. 그래서 컨테이너를 상징적인 의미로 제4의 포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장 관련돼서 이제 많은 그런 이제 논쟁이 있었어요. 논쟁이 뭐냐면 이거죠. 이 과자, 그렇죠? 과자, 여기 보면 칩스는 이만큼 있고, 그러니까 실제 과자는 이만큼 있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 공기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예전에 이제 어떤 우스갯소리로 이게 있었죠. 질소를 샀더니 과자를 주셨어요. 그렇죠? 이거예요. 나는 진짜 과자를 사려고 샀는데, 그 안에 뭐, 고객님들이 바삭함을 느낄 수 있도록, 부서지지 않도록 저희가 질소 처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부서진 거 먹고 가루를 먹어도 되니까 좀 가득 채워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공기만 주세요. 왜? 여기 보면 injustice. 그렇죠? 저스티스가 아니라 정의가 아니란 얘기죠. 진짜 정의는. 예. 프링글스가 정말 저는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프링글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부터 시작하죠. 감자칩 뭐 가득 차 있죠. 묵직하잖아. 이걸 여러분들 안 딴 걸로 애들 머리 때리면 머리 정말 아픕니다. 빈통 말고 가득 찬 걸로 퍽 때리면 진짜 아프죠. 왜? 그만큼 정의롭게 가득 들어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국 대학생들이 이제 어떤 걸 했었냐면 그런 걸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회사가 아마 제 기억에 포카모 만드는 칩이, 저기 회사였어요. 포카모. 그리고 이제 회사 이름이 그 별자리 이름 같은 회사였었는데 그 회사에서 만든 이 가전 칩들이 공기가 좀 많이 있다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좀 사회적 이슈화 시키겠다고 그 과자로 배를 만들었어요. 다 연결시켜서 이렇게 막 비닐로 막 해서 막 테이프로 붙이고 그리고 배를 타고 2명의 학생이 한강을 건넜죠. 자, 이제 문제. 건넜을까요? 못 건넜을까요? 네, 답은 건넜습니다. 배를 저어가면서 들어오는 물을 빼내가면서 건너고 막 환호하는 모습. 그러면 이제 그 장면들 이제 서울 이제 한강에 있었던 이제 시민들이 많이 봤죠. 첫 번째, 재밌죠? 과자 봉지로 배를 만들어서 한강을 건넜다. 두 번째, 도대체 저 과자에는 뭐가 들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2명의 학생이 타고 가는데 저게 그렇죠? 가라앉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엄청난 부력이다. 부력은 곧 공기다. 예. 그래서 뭐 사회 경각심을 하겠다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실험을 했고, 그 나중에 나오는 이제 그 멘트는 그 과자는 좀 그렇죠. 어려운 학생들, 그 학생들 모여 있는 곳, 그것을 기증했다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사회 이슈가 될 만한 좀 재미있는 이제 실험이었었죠. 실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실험. 과연 건널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좀 충격을 받았는지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몇 퍼센트 더 넣었습니다 하고 뭐 최대한 중량을 이제 늘리려 노력을 하는데 그거예요. 중량을 늘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다 부서질 수 있다는 거지 유통 과정에서. 그러면 감자칩이란 게 어떤 형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형태가 없이 다
조각조각 난 것을 소비자가 과연 구입해서 드실까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서 덜 넣었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좀 식감 내지는 소비자들이 맛있게 바삭하게 드실 수 있게 일부러 서로 부딪히지 않게 최소화하기 위해서 질소 내지는 공기를 넣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너무 좀 심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진짜 과자를 샀지 질소는 사기 싫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뭐 웩더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웩더덕이 이제 원래는 강아지가 뭘 흔들죠? 꼬리를 흔드는데 꼬리가 강아지를 데리고 막 흔드는 이제 나중에 이제 국제금융 그 선물 시장에서 나오죠. 웩더덕이라 하는 표현 쓰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실제로 소비자가 원하는 쪽과 회사가 원하는 쪽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 내지는 합의해서 또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포장 조건에 이제 화인이라고 써 있는데요. 화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쉬핑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 실었을 때 외관상 이 제품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외장의 기호라든지 번호 뭐 이런 것들을 싹 써서 누가 보더라도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게. 그래서 거기에는 주 화인이 있고 부 화인, 그렇죠? 보조 화인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박스. 여러분들 길 가시다가 커다란 차에서 이렇게 막 어떤 큰 뭐 진짜 큰 상자를 이렇게 막 내리는 거, 하역하는 거 보실 수 있으면 야, 집 내리나 보다. 그리고 박스가 찍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 이 박스 또는 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가게 되면 뭐 요즘은 이제 박스를 주네 안 주네 딱 또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다니까 박스를 주는데 그럼 테이프는 안 주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노끈은 없어야만 하는데 없으면 대충 뭐 내가 알아서 싸갖고 오면 되니까 그때 그 박스에 바깥에 뭐 브랜드 마크 있잖아요. 마크도 있고 뭐 갈고리 표시도 있고 갈고리가 뭘까요? 갈고리 딱 이렇게 우산 표시도 있고 비 맞지 말으라고 그 다음에 화살표 얘가 위에요. 이쪽 방향으로 놔주세요. 이거죠. 거꾸로 놓지 말고 바보같이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 그다음에 막 유리잔이 이렇게 깨진 듯한 유리잔. 쉽게 깨질 수 있는 애니까 조심해야 돼. 제발 던지지 마세요. 막 던지지 마시오. 막 써 있죠. 다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밖에다가 다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박스가 있다면 여기에 이제 가면 뭐 다이아몬드 표시도 있고, 그렇죠? 한국 표시도 있고, 메인 마크 주화인이라고 돼 있죠. 그죠? 주화인. 위로 나라. 그죠? 그다음에 무게. 그죠? 자, 여기서 오리진 앞에 있었는데, 이 오리진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뒤에서 그렇죠? CO죠. Certificate of Origin에서 원산지 증명서처럼 어디서 왔다? 아, 코리아에서 만들었구나. 그렇죠? 케이스가 총 몇 개다? 40개 중에 첫 번째구나. 그럼 어떤 건 2번, 어떤 건 40번에 40번.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어떤 재화, 그죠? 어디까지 가고 어디서 실렸고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을 바로 화인이라고 합니다.